저는 그 기생충학 은사님이 저를 꼬셔서 기생충학을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세기에는 기생충의 시대가 온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 한참 동안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아서 제가 그 시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생충을 홍보하고 다닙니다. 오늘 최강 1교시에서 마음껏 홍보를 하고 기생충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주제는 기생충 어디까지 아냐? 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혹시 뭐 징그럽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생충의 모습이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생긴 기생충도 있지만 기생충이 다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습니다. 이쁜 기생충도 굉장히 많고요. 그중 어떤 기생충은 너무 이뻐서 인형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이죠. 잘 보면 실타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타래 보고 뭐 징그럽다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생충에 대한 편견 중에서 이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기생충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양식만 축내는 그런 놈이다. 뭐 이런 편견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사람을 기생충 같은 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누워서 한 이틀만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주위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야, 너 좀 이제 일 좀 해라. 이렇게 구박하지 않습니까? 기생충은요,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그것도 몰래 들어가서 사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해보신 적 있죠? 없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서럽습니다. 김치 먹으면 왜 김치 많이 먹었냐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치약 많이 짜면 많이 짠다고 뭐 정말 서럽지 않습니까? 기생충은 그렇게 사는 애들입니다. 기생충이 얼마나 서러운지를 다음 사진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소화기입니다. 소화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인간이 이제 오래전에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온갖 기생충들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착 과정에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서로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소화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창자죠, 창자. 작은 창자. 여기 있으면은 최소한 밥은 굶지 않잖아요. 여기서 밀려난 애들이 어디 가냐면 뭐 혈관에 살거나 간으로 가거나 뭐 이런 데 삽니다. 제일 황당한 경우는 폐로 가는 경우예요. 폐로 가면 여러분 폐에 가면 뭐 먹어요? 공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애들은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살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그에 비하면 소화기에 간 기생충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화기에 간 기생충들도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동운동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밥 먹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동운동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지진이에요, 지진. 1년에 지진 한두 번 났다 그러면 그 지대는 뭐 지진 위험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하루에 한 10번 이상 이런 일이 닥칩니다. 그래서 기생충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장벽을 꽉 물고 있는 겁니다. 기생충 중에서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이렇게 긴 기생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생충을 보면 야 이거 사람 물어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그 이빨로 여기를 물고 살아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어떤 기생충은 회충 같은 애들은 입술이 3개예요. 야 이거 많이 먹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장벽을 꽉 매달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연동운동 때문에 한번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잡기가 어려워서 대변으로 나가서 쓸쓸한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생충이 매달려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기생충을 알게 모르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가끔씩 밥 굶잖아요. 그렇죠? 왜 굶을까요? 그냥 뭐 오늘 속이 안 좋아서 굶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만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목표가 있어서 굶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죠. 하지만 기생충은 왜 밥이 안 오지? 이렇게 모르고 굶으면 더 배고픕니다.
우리가 가끔 또 술 먹잖아요. 기생충은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기생충이 알딸딸해지고 물었던 장벽을 놓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대개는 안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못 모르고 먹었다가 속이 아파서 한 잠도 못 잡니다. 기생충은 이렇게 온갖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밥 굶지 마시고 자극적인 거 너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술도 조금 드시고요. 근데 기생충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기생충이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어떻게 하셨죠? 바로 설사입니다. 설사. 그 설사는 있잖아요. 이 장운동이 평소보다 몇십 배 더 세게 일어나고 그리고 물까지 쏟아집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쓰나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설사가 있어도 버틸 수 있지만 3일 이상 된다 그러면 그냥 기생충이 다 전멸해 버려요.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제 6m쯤 되는 기생충이 있었어요. 그 기생충은 어떤 목사님의 몸속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결혼식장 가서 상한회를 드신 겁니다. 그 뒤부터 아주 격렬한 설사를 일주일이나 하셨습니다. 6m쯤 되는 기생충이면 어느 정도 덩치도 있는 애잖아요. 근데 그 기생충도 결국 이 강력한 설사에 이기지 못한 채 대변으로 설사변으로 나왔고 결국 싸늘한 시체가 된 채 저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이 기생충이 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기생충으로 산다는 거는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생충이 여러분 생각처럼 사람에게 뭐 배를 아프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은 나름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생충은 사람에게 있는 티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 목표란 바로 무엇이냐? 자손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몸에 내 자식을 넣어주자, 이런 소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발을 하지 않죠. 있는 티를 안 내고. 그래서 이 장면이 진짜 기생충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인데 얘가 아까 그 6m쯤 된다는 그 광절 12조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얘가 이제 우리 장 속에 있으면 몸을 한번 쫙 펴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끝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한 1m 이상 나올 겁니다. 그걸로 뭐 사람 따기도 뛸 수 있고 목도 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몸 깊은 곳에 숨어서 몸을 몇 번이나 접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몸도 펴고 싶은데. 하지만 얘네들은 자손 번식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저런 삶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생충은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밥을 많이 보통 대부분의 기생충이 밥을 한 두세 톨 정도로 하루 양식을 다 이제 충족합니다. 근데 기생충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당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우리 먹을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기생충이 그때는 또 100마리씩 있었어요. 100마리가 한 톨씩 먹어도 100톨입니다. 100톨. 이러면 이제 사람이 키가 안 자라고 뭐 영양실조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집에서 밥 먹을 때 몇 톨 정도 남기십니까? 최소한 10톨 이상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0마리 정도의 기생충은 아무 인생에 지장 없이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한 톨.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질문, 저게 진짜 왜곡이라는 겁니다. 많이 먹는데 빨리 배고파져요. 밥 먹고 나면 계속 배고프다고. 이게 혹시 기생충 생긴 건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1인당 기생충 한 두세 마리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요새는 독거 회충이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회충 한 마리밖에 없어서 외로워서 그냥 막 미치는 그런 시대인데 설마 기생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생충 때문에 배가 고픈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성장기인데 저렇게 기생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제가 기생충학을 이제 한 이유, 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생충이 괜히 욕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처럼 기생충은 징그럽고 나쁜 놈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진학하고 기생충학을 이제 수업으로 들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회충, 증상 별로 없음. 편충, 더 없음. 구충, 아주 없음. 여기서 이제 제가 혼란이 오죠. 아니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애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었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난 게 바로 요충이에요. 요충. 요충은 아이들한테서 학문을 간지럽힌다는 그런 애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역시 기생충은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아이들을 왜 괴롭힙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엔 절절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요충은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기생충입니다. 대부분의 기생충이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알을 낳으면 그냥 알을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여기서 알이 부화하면 회충이 10마리 있던 사람이 다음 날이면 20마리, 40마리, 100마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알을 밖으로 내던지면서 좋은 주인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충은요, 모성애가 강해서 그런 태도가 이 부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대신 요충은 어떻게 하느냐? 알이 생기면 밖으로 내던지지 않고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놉니다. 그래서 1cm 남짓한 이 요충이 10,000개 정도의 알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그럼 알을 채울 데가 없잖아요. 그럼 요충이 이제 이 알을 직접 사람 입에 넣어주려고 이제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요충이 사는 데는 맹장이에요. 여기쯤 살아요. 여기 살던 애가 이제 이 먼 길을 돌아서 항문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생충이 항문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문에는 먹을 것도 없고 대변밖에 없잖아요. 냄새도 나고 거기 기생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충은 정말 굳건한 일념하에서 그 냄새를 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밤이 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항문이 잠깐 열립니다. 이 항문은 평상시에 닫혀 있어요. 안 그러면 줄줄 새잖아요. 그래서 열려 있는데 이 항문이 꿈을 꿀 때 열려요. 그 틈을 타서 잽싸게 요충은 항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충은 일단 만삭의 몸으로 이 긴 거리를 움직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항문에서 대기했다가 항문 밖으로 나가서 출산을 했죠, 출산.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알을, 그러니까 항문 주위에 알을 잔뜩 낳잖아요. 이 알을 어떻게 하면 사람 위에 넣어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항문을 간지럽히는 겁니다. 항문을 간지럽히면 항문이 가려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긁잖아요. 그럼 긁으면 손에 알이 묻죠? 그걸로 떡을 먹어봐요. 그럼 그 떡을 통해서 이 알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요충은 바로 이걸 위해서 정말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항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항문을 간지럽히는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문 가려움증은 그러니까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충이 내 자식을 부탁한다, 제발 좀 돌봐달라, 이런 절규입니다. 절규.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항문 긁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응급실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항문 긁는 거에 인색할까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항문을 길거리에서 긁고 있는 거는 왠지 변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충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항문이 가려우면 언제 어디서나 손을 넣어서 긁죠.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항문을 긁고 그 손을 또 손가락을 빨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손으로 과자를 막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죠. 주위 길 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먹을래? 하고 과자를 주잖아요. 요충 알을 널리 퍼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충이 아이들을 격하게 사랑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성인이, 그러니까 요충은 성인을 안 좋아하는데 성인이 항문이 가렵다. 그럼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거의 99%가 항문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항문을 잘 씻거나 잘 말리지 않은 경우죠. 근데 거기서 요충 탓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기생충의 증상은 무엇이냐? 요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생충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채 살다가 기생충은요, 수명이 닿으면 물고 있던 걸 놔버리고 몸 밖으로 그냥 나가서 죽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이 양 죽는 거 한번 용트림을 한번 하고 죽거든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아니 내 몸에 기생충이 있잖아, 어쩐지 속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기생충의 유일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자, 기생충의 증상이 없다는 대표적인 징표가 바로 다음 사례입니다. 3년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병사 하나가
판문점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다가 총 맞은 거 혹시 사건 아시나요? 예,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총알을 북한 경비병한테 5발을 맞아요. 5발. 그냥 중태에 빠졌고 이제 목숨이 경각에 이제 달렸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딜 갔느냐? 아주대병원에 그 이국종 교수가 하는 중증 외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갖고 이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이국정 교수가 이제 이 병사에 대한 상태를 이제 브리핑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국정 교수가 뭐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환자의 몸에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회충이 무려 52마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국정 교수님한테 조금 서운한 건 뭐냐면 이국정 교수님 역시 기생충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생충들이 내장을 뚫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일까요? 회충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장을 뚫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장벽에 붙어서 그냥 밥풀이나 한 톨 먹고자 하는 그런 애들이 내장을 뚫어서 뭐 합니까? 이건 뭐냐면요 북한 경비병이 쏜 총이 내장에 맞았어요. 내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호기심 많은 회충이 머리를 내밀어 본 겁니다. 이게 기생충이 뚫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저는 좀 서운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은 이제 기생충 박멸로 인해서 기생충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변 검사를 열심히 했던 이 건강관리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자 그러면 기생충이 없어진 이후 우리가 삶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 수준의 감염률, 그러니까 2~3% 정도의 기생충 감염률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알레르기가 막 급증합니다. 사실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알레르기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레르기라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서 구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알레르기가 많아졌을까요? 기생충이 우리 몸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면역계라는 거는 친구가 필요해요. 아무도 친구가 없으면 화가 나서 우리 몸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근데 기생충이 그동안 면역계한테 같이 놀아주면서 걔를 화날 때마다 달래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생충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우리 면역계가 예민해져서 갑자기 우리한테 우리 생명에 별로 지장도 없는 뭐 꽃가루, 뭐 복숭아, 뭐 이런 것들에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바로 알레르기고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기생충이 없어진 나라에서는 전부 하나같이 알레르기가 급증합니다. 여러분 아토피 걸리는 거하고 회충 한 2~3마리 갖고 있는 거는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좋으세요? 이마가 빨개지는데 막 피도 나는데 아토피는 막 가렵고 막 긁고 막 완전 기생충은 모르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생충이 훨씬 낫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알레르기를 고치기 위해서 기생충을 넣어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기생충 알을 파는 회사도 생겼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식약처 검증을 안 받았다. 하지만 이게 논문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분은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생충이 그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생충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이거죠. 저도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라서 아주 이 억울함을 잘 아는데 이 외모지상주의의 진정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쁜 거를 보고 이쁘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쁜 사람은 행동도 이쁠 것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그리고 못생긴 사람은 행동도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 때 저희 반에서 뭐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뭐 관심도 없고 남의 일이었는데 많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너 혹시 못 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의심한 거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도 정말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욕을 먹죠. 반면에 좀 잘생긴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자 있잖아요. 사자. 여러분 사자를 보고
백수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사자는 백수의 왕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그겁니다. 사자가 흔히 싸움을 잘해서 그런다 생각하지만 영상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가 기린한테 발리는 장면도 막 있고요. 사자가 뭐 얼룩소한테 오히려 당하는 장면도 있고, 기린이 다가가니까 사자 10마리가 우르르 도망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백수의 왕의 태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가 추앙받는 이유는 딱 하나, 멋진 갈기, 그겁니다. 갈기가 없었으면 사자가 백수의 왕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호랑이한테 그 멋진 가죽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를 이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호환이란 말도 있듯이 호랑이는 사실 우리의 적이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호랑이를 우리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그렇게 물리고 그랬으면서. 이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범죄자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왜 범죄를 저지를까? 그럼 여러분, 범죄는 누가 저질러야 될까요? 제가 저질러야 될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딱 그런 신세라는 거죠. 자, 기생충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분이 생선회 이제 초밥을 정식을 드시다가 이제 발생한 일입니다. 이건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이제 풍경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 본 손님이 이제 놀래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울고 막 심지어 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방장과 사장님이 야, 이게 뭐냐고 막 충격에 빠져서 그냥 보고만 있어. 그냥 얘의 정체는 뭘까요? 얘는 기생충이 맞고 그 방어사상충이라는 겁니다. 방어사상충. 그러니까 여름 방어에 있는 그 기생충이 바로 이 방어사상충이고요. 길이는 한 1m쯤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 원래 이제 방어에 살고요. 방어에서 짝짓기 안락기, 자손 번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왔냐? 여기 있는데 보니까 그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자꾸 그 자기 동료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싸하잖아. 그래서 혹시 뭔 일인가 하고 자기가 나와봐야겠다고 나온 거예요. 얘가 뭘 잘못했습니까? 얘가 단순히 나왔을 뿐인데. 얘가 그 손님을 뭐 공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손님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거나 이랬으면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얘는 원래 방어에 있는 애예요. 방어에. 그러니까 제대로 있어야 될 곳에 있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걸로 욕 먹는 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요. 다람쥐가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람쥐. 아마 그 손님이 그렇게까지 울면서 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 다람쥐를 붙잡아서 사진 찍고 SNS에 이렇게 올렸겠죠. 대박이다. 회에서 다람쥐 나왔어. 근데 말이죠, 이 방어에서 다람쥐가 나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온 거잖아요. 자, 백보양보해서 뭐 이게 이제 얘가 나쁘다고 쳐봐요. 만약에 얘를 먹었을 때 사람이 뭐 심각한 뭐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면 제가 얘를 욕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어사상충은요 전혀 사람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이 방어사상충이 이 회 가운데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 가운데 들어가 있었으면 이분이 모르고 먹었겠죠. 아마 먹으면서 이랬을 겁니다. 회 속에 회가 또 있는데 이건 뭐지? 대박이네? 왜 이렇게 맛있지? 실제로 어떤 유튜버가 이 방어사상충을 입으로 먹은 적이 있어요. 조회수 올리려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주 꼬드득하고 맛이 좋다. 기분은 좀 더럽지만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 먹으면 우리의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데 단지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생충을 미워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을 기생충한테 더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코를 푸니까 이런 게 나왔다. 이거 혹시 기생충 아니냐? 여러분, 이건 콧물입니다. 콧물. 기생충은 이렇게 더럽게 끈적끈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은 시작과 끝이 굉장히 야무지고요. 곡선도 아주 유연하게 싹 돌아가는데 더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항문이 이제 간지럽다. 그러면서 구충제를 계속 먹어요. 근데 계속 간지럽다고 글을 올렸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항문을 씻어야 된다. 잘 씻고 잘 말려라. 그래야 안 간지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문 관리를 못한 거를
이런 식으로 기생충 탓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나왔을 리 없다. 이거는 기생충이어야만 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이 고구마 줄기를 가져와서 이거 대변에서 나왔는데 기생충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요. 콩나물 줄기를 가져온 분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기분 나쁠 일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기생충을 괜히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인터넷을 침범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31%가 기생충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을 보고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얘기한다, 뭐 듣는다 그 말도 22%쯤 되는데 이 주위 사람도 사실은 다 인터넷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인터넷에 포함이 됩니다. 또 TV 등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인터넷에 있는 걸 참고해서 기사를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생충을 아는 경로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의 바다긴 하지만 그 정보들이 과연 옳은가요? 거기 가면 정말 희한한 정보가 되게 많고요. 이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생충 책을 꼭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기생충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기생충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책이 싫으면 이렇게 오늘같이 강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 강연을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기생충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생충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별로 죄가 없고 사람한테 오히려 이익도 줍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편견에 시달리고 있고 괜히 미움받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그 매스컴이 이거를 좀 바로잡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기자들은 다 기생충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생충에 대해서 그분들이 쓰는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를 씁니다. 자, 이 기사를 보세요. 이거는 6년 전에 이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설사를 하다가 그 3.5m짜리 기생충을 이제 배출한 적이 있거든요. 이 기사가 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아이한테 그렇게 기다란 기생충이 들어갔다. 이 기생충은 악마다,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13살과 3.5m를 대비시키면서 기생충의 악마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댓글이 달렸겠습니까? 야, 기생충은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런 댓글밖에 안 달리는 거죠. 하지만 그 기자가 최소한의 객관성을 가지고 좀 기사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으면 이랬을 겁니다. 이건 이제 이 기생충은 바로 광덜열두조충인데 이거는 평상시 길이가 5.5m예요, 평균이. 근데 얘는 3.5m잖아. 그러면 아이라고 많이 배려했구나. 이렇게 하고 오히려 광덜열두조충 아이라고 배려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댓글이 달라지죠. 기생충도 다시 봐야겠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매스컴이 그러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건 매스컴에서 아주 잘 나오는 고래유충 얘기인데 이게 이제 2015년 모 언론에서 이걸 9시 뉴스로 바로 때렸습니다. 유벽 뚫는 고래유충, 생선 섭취 주의. 한마디로 이 회를 먹지 말란 소리죠. 이 고래유충이란 기생충은 원래 고래에 살아요, 고래. 고래에 사는데, 그러니까 고래한테 가야지 어른이 돼서 짝짓기 알라키를 한단 말이죠. 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생선을 먹다가 이 고래유충을 우연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장을 제거하면 거의 99.9%가 제거가 되지만 어쩌다가 0.1%가 이제 들어와서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고래유충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자기가 잘못 들어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빨리 여기서 나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위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얘가 유벽에다 머리를 살짝 묻는 거예요. 그게 유벽을 뚫는 겁니까, 여러분? 고래유충은 유벽을 뚫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유벽이 이만큼이라면 고래유충이 머리를 묻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 기사가 왜 잘못됐냐면 이게 고래유충 환자가 뭐 한 최소한 2~3명이라도 발생한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낚시꾼한테 낚인 겁니다. 낚시꾼이 낚시하다가 이 고래유충 많다고 기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낚시 30년 동안 이렇게 고래유충 많은 걸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기자가 두 가지를 검증해야죠. 이게 고래유충이 맞는가? 두 번째,
이 고래해충이 그렇게 위험한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고래해충도 아니었고요. 아까 뭐 여러분 보셨던 그 방어사상충이었습니다. 그걸 이 낚시꾼이 고래해충으로 착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9시 뉴스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그 횟집에서 회가 안 팔립니다. 회를 먹고 고래해충 걸리니까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횟집이 장사가 안 돼갖고 막 너무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는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원래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래해충은 원래 물고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운 나쁘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래해충은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치우고 먹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즐겁게 회를 먹고 횟집이 잘 되고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식의 기사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자들이 얼마나 고래해충, 기생충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시모토 엑시구아라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냥 시모토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기생충은 원래 중남미 앞바다에 사는데 물고기의 입이나 아가미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기생충은 말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전 바다를 다 헤엄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럭 매운탕을 끓였다, 뭐 명태 매운탕을 끓였다. 이럴 때 이제 그 아가미에서 이런 게 나와서 놀래고 그 매운탕을 다 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거는 일단 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건 그냥 생으로 먹어도 사람에게 뭐 감염력이 전혀 없고 우리가 그냥 과자 하나 먹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끓여서 먹으면 더더욱 안전합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찜찜하면 이걸 꺼내고 그냥 버리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생충은 물고기의 혀를 먹는 기생충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혀가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물고기 혀가 있어요, 혀가 있는데 혀가 왜 있냐면 다 있는 건 아닌데요. 물고기 일부에서 혀가 있는 이유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주로 움직이는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한 마리를 먹고 또 딴 걸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입속에 들어왔던 먹이가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혀로 이거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의 혀가 필요한데 근데 이 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물고기가 좀 영양실조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혀는 물고기한테 꼭 필요한 건데 얘가 정말 혀를 먹는다면 얘가 나쁜 놈이겠죠. 근데 얘는 혀를 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 혀 옆에 살면서 이 혀로 가는 혈관에 입을 받고 그리고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혀로 가는 피가 모자라서 혀가 좀 썩거든요. 그래서 이제 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똑같지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 기생충을 변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실수하잖아요. 방구 모르고 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책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모토가 하는 일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시모토는 물고기 혀가 떨어지면 굉장히 놀래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물고기한테 일단 진지하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어떡하냐? 요까지 하면 또 시모토가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뭐 말로만 사과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물고기는 어차피 영양실조로 죽을 건데. 이 다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시모토는 물고기에 떨어진 혀 위치에 딱 붙은 다음에 물고기의 혀가 하는 일을 합니다. 먹을 게 들어오면 못 도망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혀가 없는 물고기라도 시모토가 있으면 물고기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적이지 않는. 이게 우리 사회 같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흔히 사과가 부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진정한 사과를 하라며 이러고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라리 이런 시모토 정신을 이제 우리가 뭐 이 운동을 시모토를 본받자 이런 운동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십시오. 쓴 거. 에일리언 닮은 기생충 쌍욕 나오는 비주얼. 자, 이게 과연 훌륭한 기사일까요? 이 모름지기 기사라면은요. 뭐 기사를 읽고 뭐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외모를 까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그 시모토의 감동적인 일화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보고 시모토도 사과 잘하는데 나도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사가 나가면서 이 댓글을 봤더니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선 앞으로 못 먹겠다. 생선 우액 앞으로 절대 안 먹. 이런 기사만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우리 경제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